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셀즈 멘토 김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레퍼런스 중심의 디테일을 하는 그 스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디테일링 할 때 의학 논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디테일을 하실 때 의학 논문을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실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는 의학 논문을 가지고 디테일링 할 때 이런 세 가지의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3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브루셔나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하는 내용에 대한 키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신 의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제약 영업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디테일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 중에서 임상 논문을 오프닝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를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논문을 중심으로 한 레퍼런스 중심의 디테일,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의학 논문을 사용하는 이점은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앞에 보시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브루셔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최신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디테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의학 논문이 왜 꼭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의학 논문들을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학 논문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학 논문 찾는 거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요? 의학 논문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러한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디테일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도 의사와의 디테일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의학 논문을 중심으로 한 레퍼런스 디테일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의학 논문을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논문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디테일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성을 지니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임상 논문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면 안정성과 관련된 논문, 효과성이면 효과성에 관련된 임상 논문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특정 의사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중심, 그리고 브루셔와 의학 논문의 차별성, 그리고 영문 자료인지 혹은 국문 자료인지 이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굉장히 의학 논문을 선택할 때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 논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하시다면 2, 3년 이내에 발행된 최신 의학 논문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래된 의학 논문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든다면 삼상 임상 연구 논문 같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삼상 임상 연구 논문 등은 새로 나온 의학 논문과 같이 사용하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점은 바로 법적으로 사용 허가된 의학 논문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상 논문에는 각각의 저작권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디테일링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구매한 임상 논문 혹은 자료를 실제로 전달하지 않고 참조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의학 논문 사용 전에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에 대한 논의 시에 적절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의학 논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의학 논문이 결론이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의학 논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사의 지식과 일관되도록 논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임상 논문을 가지고 디테일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의료인들을 만나 디테일링을 하실 때 먼저 특정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들을 할 때 의학 논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의학 논문을 꺼내서 첫 번째 논의 사항으로 갈 때 어떤 부분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의료인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과 그래프 등 그리고 표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펜을 활용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논문을 덮고 모든 관련 사항들을 논의됐을 때는 토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신다면 의료인들께서 정보를 수집하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들이 원한다면 의학 논문들을 선생님들께 제공해 준다는 그 절차를 거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우 전문적인 재학 영업 활동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의학 논문을 가지고 레퍼런스 중심의 디테일을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 한번 해보시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면서 성공의 크기는 그 열망의 깊이에 좌우된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